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말 중간고사 보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그 시험을 벌써 보고, 이제 문제의 질을 우편으로 이렇게 배송해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받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를 아직 하시지 못했다면 서둘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을 그저 과목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들 그 과목마다 중간 또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 또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우리가 그 교과서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어느 상황에서나.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또 그로 통해서 우리가 그 흐트러져 있던 그동안에 배웠던 여러 가지 얻은 지식의 조각들이 조금은 이렇게 그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죠 9주차 이제 수업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2학기도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2학기는 대단히 짧아서 금방 우리가 2학기를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굉장히 이제 좀 추워진다는 말도 있고 시기적으로 이제 또 좋은 때를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시간 관리나 건강 관리 아무튼 잘해서 이 과정들을 잘 수행하시기를 이제 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고 있는 것이 평생교육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의 평생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학습, 우리 지난주에는 경험학습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뭐 역할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했던 사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활용 예시에 대한 것들 또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의 예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9주차 1차 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자 하는 수업 내용은 집단 중심 교육 방법에 관한 것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9주차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고자 하는 집단 중심의 그 교육 방법에 대한 학습 개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6장에 있어서 집단 중심 교육 방법에 있어서 학습의 개요는 우리가 1차 시부터 3차 시까지 우리가 수업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제6장에서는 집단 중심 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을 다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장에서는 그래서 다루게 될 내용이 퍼실리테이션,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장에서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에 관한 것이 집단 중심 교육 방법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문제 중심 학습이 평생 교육 방법에 있어서 집단 중심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살펴보겠고 액션 러닝 또 디자인 싱킹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그 주요 주제로 구분을 해서 집단 중심 교육 방법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그 퍼실리테이션이랑 문제 중심 학습이랑 학습 러닝 또 디자인 싱킹 이런 그 교육 방법론은 교육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집단 내 협력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이번 집단 중심 교육 방법에서 퍼실리테이션이나 문제 중심 학습법이나 액션 러닝법, 또 디자인 싱킹 이런 그 교육 방법들은
우리가 그 교육 과정에, 평생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집단 내 협력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서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중심 교육 방법에서 학습자들 간에 효율적으로 협력을 하고 소통하도록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퍼실리테이션 집단 중심 교육 방법은 우리가 평생 교육에서는 우리가 1인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룹으로 이렇게 집단으로다가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집단 중심 교육 방법에서 우리가 그 학습자들 간에 그죠? 모여진 학습자들 간에 효율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것, 또 효통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시에 우리가 그 다음에 보게 될 것은 문제중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있는 그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 또 프로젝트를 강의장 안에서 다루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어떤 그 마을에 어떤 그 주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이제 강의장 안에서 다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액션 러닝은 실패의 위험을 가진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학습이 일어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후에 이 액션 러닝에 대한 것들도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디자인 싱킹은 고객 중심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소개했던 그 퍼실리테이션, 또 문제 중심 학습, 또 액션 러닝, 디자인 싱킹 이런 것들은 이거를 우리가 배우면서 각 방법의 개념 또 평생 교육 현장에서의 운영 방법, 또 이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평생 교육에서 유용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그 9주차 집단 중심 교육 방법에 대한 학습 개요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9주차에 있어서 학습 목표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학습자는 평생 교육을 위해서 모여진 학습자는 퍼실리테이션의 기본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것을 공부를 하면서 퍼실리테이션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퍼실리테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학습자는 우리가 문제 중심 학습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학습자는 액션 러닝의 핵심 성공 요인을 무엇이다라고 제시해 볼 수 있고, 또 실제 평생 교육 현장에서 액션 러닝을 적용해서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입니다. 네 번째는 학습자는 디자인 싱킹의 5단계를 설명할 수 있고,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고 과정과 활동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이번 9주차의 학습 목표로 세우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가 평생 교육을 지금 방법론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큰 맥락 안에서 우리 교과서를 2학기를 시작하면서 평생교육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큰 흐름을 가지고 퍼실리테이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집단 교육을 함에 있어서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교육 방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설명을 하게 보게 되면 요즘 이렇게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최근에 어떤 교육이나 또 조직이나 상담이나 또 회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퍼실리테이션을 좀 이렇게 쉽게 말해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고 소통하고 또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과정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퍼실리테이션은 우리가 집단이 목표를 여기서도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회의나 워크샵, 프로젝트, 강의 등 여러 사람이 모여서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에 다양한 도구가 있겠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다양한 도구, 또 프로세스를 그 과정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참가자 간에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고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퍼실리테이션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가르치거나 지시하지 않고 참여자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경험하도록 돕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퍼실리테이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교재 있죠. 그죠? 교재의 96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퍼실리테이션 이런 구조를 가지고 프로세스는 과정 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프로세스가 되겠고 내용은 어떤 것이든 토의 주제가 있겠죠.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는 그 주제에 대한 토의를 하게 될 때에 그 과정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는 참여자 분위기에도 어떠해야 되느냐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참가자가 소통해야 되고 또 흥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몰입 등 여건을 조성해주는 참여자를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흥미를 이렇게 올려주는 돋궈주는 그런 것들, 또 몰입할 수 있고 여기 주제에 대한 것, 토의 주제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리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참여 분위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실리테이션의 이러한 과정들은 복잡한 문제 해결이나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팀 빌딩 등 우리가 팀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프로젝트나 팀으로서 어떤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전체적인 우리가 1강부터 만약에 8강까지 진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구성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구성을 계획하는 것이 팀 빌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팀 빌딩에 관한 것들도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의 주요 목적은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협력하도록 돕는 것이 그 퍼실리테이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이 이런 교육 방법이 생겨난 배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요?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이제 기반을 해서 20세기 중반에 걸쳐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60년대 인간 잠재력 운동과 함께 중요성이 사람에게는 그죠 다 인간에게는 어떤 잠재력이 다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과 함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사회심리학자 크루트 레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그래서 그 학자가 집단 역학 연구를 통해서 퍼실리테이션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단계를 지나서 1960년대와 또 1970년대 칼 로저스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가 있죠. 유명한 학자들이가 있는데 그들이 퍼실리테이션의 개념을 확장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970년대와 1980년대 그 조직 개발 분야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이 조직에 있어서 그죠? 조직은 어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가 있죠. 그 목표를 잘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조직에 있어서 그 목적을 잘 다루기 위해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70년대와 1980년대 그 조직 개발 분야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하게 된 이런 배경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나 교육, 공공 서비스 등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퍼실리테이션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퍼실리테이션의 것들을 배경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비즈니스나 오늘날의 비즈니스나 또 교육이나 공공 서비스 등에서 모든 분야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법이 교육 방법, 퍼실리테이션 교육 방법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두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의 그 역할을 좀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그 퍼실리테이션에 있어서의 그 핵심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퍼실리테이션은 참여 중심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참여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 집단 교육 대상자들이 참여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구성원 모두의 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참여 중심성이 되겠고 중립성이 또 퍼실리테이션의 핵심 원리가 되는데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퍼실리테이터는 이 그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교육 그 수강 대상자들이 아니라 교육을 맡아서 하는 퍼실리테이터는 판단하지 않고 과정만 돕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그림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저 이렇게 그 학습을 지원하는 일만 또 참여 분위기만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율성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 참여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답을 찾게 돕는 것 이것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퍼실리테이션의 핵심 원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과정 중시는 결과보다도 우리 과정에서 학습과 협력을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퍼실리테이션의 핵심 원리는 참여 중심성과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또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퍼실리테이션의 핵심 원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현장에서 퍼실리테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퍼실리테이션을 평생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 중요한 이유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도 마찬가지고 어떤 참여자의 능동적인 면이 없으면 그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퍼실리테이션을 적용을 할 때에 여기서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이 높겠고 어떤 니즈가 잘 채워질 수 있겠죠. 하고 또 어떤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육을 함에 있어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일은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육의 효과가 좀 극대화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죠. 그러려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습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어느 교육에서나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과 토론을 통해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론으로 그냥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수업에 참여하면서 활동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학습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방법보다는 또 다른 방법이 더 좋겠다 하는 비판적 사고도 키울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퍼실리테이션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 이렇게 문제 비판적 사고도 키워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수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일방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우리가 여러 학습자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면서 하게 되다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죠.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 B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 또 C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떤 다른 같은 주제에 대한 것도 다른 사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공동으로 작업을 할 때는 그 다름을 서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이렇게 포용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퍼실리테이션에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생교육에서 우리가 결론적인 것을 본다고 하면 퍼실리테이션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억해 두실 것. 퍼실리테이션의 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이고 모든 학습자가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학습 단체에서 교육 단체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같이 그룹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한 사안에 대해서 또 우리가 경험을 나누고 주제를 또 이렇게 가지고 내가 학습해온 것들을 가지고 발표를 한다거나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집단적으로도 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룹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하는 것들은 그룹적으로 집단적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래서 이번 3번에서는 퍼실리테이션이 현장에 적용할 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퍼실리테이션 이어서 현장 적용에 있어서 역할에 따른 퍼실리테이터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이 있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어떤 집단을 퍼실리테이션 전체를 구성해가는 이끌어가는 어떤 퍼실리테이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보게 되면 퍼실리테이터는 우리가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토론과 아무래도 그룹 집단으로다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주제가 주어졌을 때에 그 주제 안에서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야기가 잘못 흘러서 정말 삼천포로 빠져서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이 촉진자로서의 토론과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퍼실리테이터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중립자의 역할도 퍼실리테이터는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의견의 어떤 한 의견에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중립자의 그런 것들이 위치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조력자는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을 에 대한 설계에 또 지원을 하는 것이 그 조력자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또 어떤 거냐?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다. 퍼실리테이터는 우리가 안전하고 신뢰 있는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집단 안에서 우리가 시간 같은 것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혼자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그 분위기를 막 힘들게 한다든지 이럴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집단에서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잘 달성하기 어렵겠죠. 그렇게 됐을 때 퍼실리테이터는 그 안전하고 또 이게 신뢰 있는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통합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 다양한 그 의견들이 있겠죠. 그죠? 다양한 나온 의견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내용들을 공감대를 잘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그 공감대 형성도 해야 되는 것이 퍼실리테이터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현장 적용에 있어서 역할에 따른 퍼실리테이터 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퍼실리테이터에 있어서, 미팅에 있어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그렇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퍼실리테이터가 집단 교육 구성원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 미팅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회의를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미팅 퍼실리테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러닝 퍼실리테이터는 어떻게 하면 스스로 배움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는 그 학습자 스스로가 그 안에서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스스로 그 배움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러닝 퍼실리테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해결 퍼실리테이터가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그쵸?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집단으로 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로 가이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 퍼실리테이터의 그 역할에 따른 구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팅 퍼실리테이터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또 러닝 퍼실리테이터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문제 해결 퍼실리테이터라고 이렇게 그 역할에 따라서 퍼실리테이터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회의를 잘 끌 수 있을까? 이런 역할, 또 러닝은 어떻게 스스로 배움에 이르도록 참여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배움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하는 것이 그 역할에 따른 러닝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 퍼실리테이터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로 가이드할 수 있을까? 이것이 현장 적용에 있어서 그 역할에 따른 퍼실리테이터의 그 구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장 적용에 있어서 그런 퍼실리테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잘 이끌어 가야 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앞선 시간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에 이르도록 가이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그 문제 해결 퍼실리테이터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퍼실리테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개방적인 질문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잘 해야 멋진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것에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제대로 된 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에는 항상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 안에서도 질문을 했을 때 열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밥 먹었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열린 질문이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먹었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오늘 점심은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구랑 뭐 예를 들어서 점심을 누구랑 무엇을 먹었니?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더 열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에 있어서 적용을 했을 때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개방적인 우리가 단답형으로 yes, no 이렇게 된다. 그런 질문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개방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소그룹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강연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강사에 의해서 아니면 교수자에 의해서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퍼실리테이션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소그룹 집단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대그룹보다는 소그룹 활동에 더 이렇게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팀원 회사 내에서도 팀이 있죠. 그 팀 구성원들이 그렇게 막 몇십 명씩 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 소그룹 활동 팀들 안에서 그 맡겨진 업무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소그룹 하는 것처럼 이게 퍼실리테이션에서도 적용할 때 있어서는 대그룹보다는 소그룹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 또 적극적인 경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를 서로 할 때에 내가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내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가 그 얘기들을 같이 집단원들이 잘 들어줘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겠죠. 내가 잘 들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내 의견을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나올 수 있고 들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게 적극적으로 경청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시각적 도구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면 아주 시각적인 도구도 잘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교육의 효과가 더 있는 것처럼 퍼실리테이션에 있어서도 시각적인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그 피드백 및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잘 이렇게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때는 항상 피드를 해서 잘했던 것은 계속 이어나가고 또 우리가 어떤 다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반영을 하게 될 때 다음 프로젝트 다음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및 반영하는 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의 도출 기법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퍼실리테이션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집단 안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을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를 했을 때에 거기서 어떤 합의를 끌어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최선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그런다고 볼 때에 우리가 현장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 정리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서로 들어야 되고 내가 말할 것을 말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적극적인 경청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고받는 말들이 잘 돼야지만 그것이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그룹보다는 소그룹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각적인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피드백 및 반영하는 것, 또 합의 도출 기법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합의를 잘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각적 도구를 활용할 때 있어서는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은 영상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포스트잇도 있고 뭐 그래픽들을 활용하고 요즘은 워낙 자료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시각적 도구를 활용하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자료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퍼실리테이션 적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재 뒤에 교재 100쪽에 보면은 실제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이야기했던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죠? 이게 우리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이나 사후에 좀 학습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교재를 한번 참고해서 꼭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